진짜 이거다. 나는 진짜 나약해. 난 진짜 게으른 인간이야. 난 이거 또 실패했네. 갓생 라이프. 이런 것들이 좀 지치신 분들이 있다면 갓생이 아니라 주춤생, 주기 맞춤 생활을 하는 겁니다. 꾸준히 한다를 이제 제 삶에서 저는 이렇게 버렸거든요. 저는 그 꾸준히 한다가 매일 똑같은 양을 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때에 맞는 더 꾸준함을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인스타만 켜면 누구는 주식을 해서 얼마를 벌었다더라, 퇴근 후에 자기계발로 부업을 해서 얼마를 벌었다더라, 어떻게 산다더라, 이런 내용들 너무 많이 접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퇴근 후에 나는 에너지가 이렇게 떨어져서 침대에 누워만 있는데 나는 어떻게 저들처럼 갓생을 살 수 있을까, 나는 진짜 어떻게 저렇게 부지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해보려고 했다가 금방 번아웃이 와서 지치시거나, 또는 나는 역시 게을러 이러면서 자책만 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뇌와 몸은 의지만으로 움직이기가 정말 힘듭니다. 만약에 내 의지가 정말 내 맘대로 됐다면 우리는 진짜 실패할 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은 이 호르몬이라는 것에 정말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특히 여성분들은 이 호르몬에 더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여러분, 갓생 말고 주춤생을 살아보세요. 주춤생이 뭐냐면 주기 맞춤 생활인데요. 바로 생리주기에 맞춰서 나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어떤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폰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핸드폰 배터리가 만땅일 때는 유튜브도 보고 게임도 하고 되게 많은 걸 핸드폰이랑 하잖아요. 그런데 배터리가 2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저전력 모드를 딱 켜고 핸드폰 갑자기 안 보기 시작하고 이렇게 내려놓잖아요. 여자의 몸도 그런 배터리 시스템과 비슷한 시스템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 몸에는 두 개의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을 좀 더 이해하고 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서케디안 리듬이라고 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있는 생체 시계인데요. 이건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떠지게 하면서 각성이 되고 또 저녁이 되면 슬슬 졸리면서 잠에 들게 하는 24시간 기준의 그런 생체 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그리고 낮에는 햇빛을 보면서 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잠을 자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죠. 그런데 여성들은 다른 생체 시계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생리주기 인프라디안 리듬이라는 건데요. 이 인프라디안 리듬 같은 경우에는 여성에게만 있는 리듬인데 우리가 생각보다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생리주기지만 이 인프라디안 리듬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몸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에너지라던가 우리의 신진대사라던가 우리의 뇌기능 자체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연구가 되지 않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또 국내에는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공부를 해서 진짜 이거다! 라고 생각한 순간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알기 전과 후에 저는 정말 인생의 가치관, 삶을 바라보는 태도, 이런 것들에 정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 또 여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인프라디안 리듬은 한 달을 기준으로 임신, 생리에 관여하면서 호르몬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리듬인데요. 가장 중요한 호르몬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여성 호르몬이에요. 두 가지 다 여성 호르몬인데 우리가 에스트로겐은 정말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에스트로겐에 집중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스트로겐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여성 호르몬, 그리고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에스트로겐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 피부도 좋아 보이고 에너지도 좋아진다까지는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에스트로겐은 우리에게 외향성을 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좀 만나고 싶게 해준다던가 아니면 나를 좀 외향적이고 활동적이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한마디로 우리 몸을 에너제틱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생리할 때는 이 에스트로겐이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리할 때는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있고 뭘 해도 짜증이 나고 집에만 있고 싶어지죠. 이게 호르몬의 영향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트로겐이 다른 호르몬들에도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도파민입니다. 도파민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도파민이 어떤 중독을 일으킬 때 생기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도파민은 동기부여에 더 크게 관여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의지를 만들어주고 동기부여를 하게끔 도와주는 호르몬
호르몬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트로겐이 바닥을 치게 되면 이 동기부여의 호르몬인 도파민도 바닥을 치게 됩니다. 이 도파민은 우리 뇌에서 계획을 세우고 감정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행 능력이라든지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하는 그런 조절과 실행에 대한 역할을 하는 전두엽 부분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인데요. 그래서 도파민이 평상시보다 좀 떨어져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실행이 잘 안 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리기에는 에스트로겐 수치와 함께 도파민 수치가 좀 떨어지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도저히 그런 의지와 동기가 생기지 않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 직전이나 생리 기간만 되면 만사가 귀찮고 정말 내가 계획했던 어떤 것들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에스트로겐과 함께 도파민이 좀 효율적이 되는 시기가 있는데요. 우리 몸이 좀 효율적이 되는 시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생리가 끝나고 나서 이 에스트로겐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는 이 난포기의 중반부 그리고 배란기를 지나서 황체기 초반까지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에스트로겐이 높은 양으로 우리 몸에 존재하기 때문에 도파민의 수치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어서 우리가 좀 더 뇌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특히 배란 전에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생리할 때에 비해서 5배 이상 치솟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뭔가를 세워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생리 전에는 의지가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우리 몸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세로토닌이라는 겁니다. 세로토닌은 우리 몸에 행복감과 만족감을 주는 호르몬인데요. 이 에스트로겐이 세로토닌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게 되면 이 세로토닌도 같이 조금 떨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뭔가 만족감을 느끼기가 어려운 상태, 그래서 약간 불안하거나 우울함이 좀 올라올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생리 전에 그런 현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여성 호르몬이 좀 불안정하게 되면 우리의 도파민이라던가 세로토닌 이렇게 만족을 조금 주거나 또는 동기를 부여해줄 수 있는 호르몬들이 같이 요동치게 되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뭔가 좀 우울하고 불안한 뇌의 상태가 지속이 되게 되면 뭔가를 하게끔 만드는 어떤 이런 동기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때와 시간을 아는 건데요. 그게 바로 갓생이 아니라 주춤생, 주기 맞춤 생활을 하는 겁니다. 본인의 생리 주기를 파악해서 내가 언제 에너지가 좋은지 그리고 내가 언제 에너지가 떨어지는지를 파악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좋을 때는 그동안 밀어놨던 거, 좀 계획을 해놨던 거를 하나씩 실행을 해볼 수 있고 실천을 해볼 수 있는 시기가 될 거고요. 에너지가 좀 떨어질 때는 그냥 앉아서 계획을 하고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게 실제로 사이클 싱킹이라고 해서 우리 해외에서 정말 많이 유행하고 있는 여성분들의 삶의 어떤 방법으로 자리 잡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인데요. 이게 국내에서는 아직 잘 퍼지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생리 주기에 맞춰서 사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는 일련의 생각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리 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학교에 가고 똑같이 회사에 가야 되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국내에 잘 들어오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하는 거 말고도 우리가 보내는 여가 시간에도 이것들을 정말 잘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 또 그 시간을 내가 나에게 맞는 시간으로 쓴다는 거. 그래서 내가 에너지가 넘칠 때는 나에게 맞는 행동을 하고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내가 에너지가 떨어질 때는 또 그거에 맞는 생활 패턴을 갖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개념을 알고 나서 저는 주기적으로 오는 무기력도 이게 그냥 번아웃이나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쉬라는 신호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서 좀 쉴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의지와 별로 싸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옛날 같으면 나는 진짜 나약해. 난 진짜 게으른 인간이야. 난 이거 또 실패했네. 약간 이렇게 자책을 했을 상황에서 지금은 그냥 에너지가 없는 시간이야. 나는 지금 이거를 하지 못하는 상태야 라고 그냥 인정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더 그 다음에 좀 쉬고 나서 좀 더 잘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뭐 저는 유튜브 이렇게 SNS 활동을 저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거 말고도 강사로 이렇게 수업도 많이 나가고 있고 저의 어떤 브랜드를 만들려고 노력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너 되게 에너지가 넘친다. 너 어떻게 그걸 꾸준히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꾸준히 한다를 이제 제 삶에서 저는 이렇게 버렸거든요. 저는
꾸준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에너지가 생길 때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게 오히려 꾸준히 할 수 있는 연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꾸준히 한다를 매일 똑같은 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 꾸준히 한다가 매일 똑같은 양을 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100을 해도 어느 날은 뭐 50만큼 어느 날은 30만큼 해도 그거를 내가 끝내지만 않으면 꾸준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뭔가 이런 갓생 라이프 이런 것들에 좀 지치신 분들이 있다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각박한 세상을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꾸준히의 개념을 조금 다르게 정립을 해보시고 나에게 맞는 시간과 나에게 맞는 에너지와 나에게 맞는 때를 찾으셔서 그때에 맞는 더 꾸준함을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개발, 자기 발전, 자기 관리 이런 것들이 내 몸과 나의 의지와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한 시간이 되려면 그 첫 번째 출발점에는 나를 이해하는 것부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를 이해하는 것만이 정말 나를 위한 시간이 무엇이고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시간이다 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 인생이 편해지는 어떤 여자들의 에너지 관리법 이런 것들 조금 더 공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해주시고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뉴스레터에서도 이런 내용 나누고 있거든요. 조금 더 정리된 내용 필요하시면 뉴스레터 보시면 더 자세하게 정리된 내용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